자, 1번. 0에서 4초 동안의 그래프를 보면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다. 그죠?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중위값이 평균 속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시작이 얼마? 0. 나중 속도가 얼마? 10이니까 평균 속도는 5m/s 하면 된다. 그죠? 굳이 풀이 과정을 쓰려면 2분의 0 더하기 10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근데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는 12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하라잖아. 맞죠? 얘는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 아니다. 그치,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전체 이동 거리를 따로 구해야죠. 여기가 20, 여기가 60, 여기가 10이지. 그러면 총 이동 거리는 얼마? 90이죠. 90m를 얼마 만에 움직였다? 12초 만에. 그러면 3으로 나누면 4, 30, 2, 15, 즉 7.5m/s가 되겠고. 3번, 이동거리는 방금 구했죠? 90m. 4번, 빠른 것부터 나타내라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m/s로 정리를 하세요. 한쪽 단위로 모으는 거야. 2시간에 144. 2시간에 144km면 1시간에 72니까 20m/s. 그 다음에 100m를 20초면 5m/s. 1분에 2400m. 60초에 2400이니까 40m/s. 시속 108km. 30m/s. 치타, 야구공, 자동차, 사람이죠. 그러니까 C, D, A, B. 자, 5번 문제. 내가 미리 밑줄 꺼놨죠. 1초에 60타점이면 6칸이 얼마? 0.1초. 10분의 1초다. 그지? 그러니까 5번에 1번. 한 타점은 60분의 1초. 저 걸린 시간은 저기가 몇 칸이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6칸이니까 0.1초. 그러면 속력은 0.1분의 60cm잖아. 그러면은 6m/s. 자, 진공 중의 자유낙하는 둘 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진공이니까 중력만 작용하죠. 3번이지. 맞잖아. 진공에서는 쇠구슬과 깃털이 어떻게 떨어진다? 또 동시에 똑같이 떨어집니다. 7번. 자,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는데 속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A는 2초 만에 60이니까 30m/s로 일정한 속력인 거고, B는 2초 만에 30이니까 15m/s. C가 60, D가 30이지. C가 60, D가 30이니까 넷 다 등속 운동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는 틀렸고 가장 빠른 거는 C죠.
맞지? A와 B의 평균 속력은 30과 15니까 다는 틀렸고,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간 건 속력이 같은 거니까 뭐랑 뭐? A하고 D죠. 그러니까 정답은 나라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좀 이따가 앞에 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물체와 힘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이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사실 요 내용, 오늘 수업 내용은 중등에서 되게 흐리멍텅하게 아니면 되게 가볍게 설명할 듯 말 듯 하다가 지나가 버리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통합과학에서도 설명할 듯 말 듯 하다 지나가고 고2들이 배우는 물리학에 가면 가르쳐는 주는데 내용이 살짝 선생님 생각에 좀 불만이 많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1법칙은 1법칙 따로 설명하고 2법칙은 2법칙 따로 설명하고 3법칙은 3법칙 따로 설명하면서 단원이 흩어져 있어요. 정리가 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힘하고 운동을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싹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읽다 보면 어때요? 뉴턴의 운동법칙은 물리학 관련 서적 무조건 첫 단원에 나오죠. 응?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얘란 말이야. 근데 웃기는 게 대부분의 교양서, 과학과 관련된 그냥 전공 서적들 말고 학생들이 편하게 읽어볼 만한 내용에서 가장 잘못 설명하고 있는 챕터 내용도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보통 우리는 1법칙을 뭐라고 부르죠? 관성의 법칙이라 부르지. 2법칙을 가속도 법칙이라면서 F는 MA라고 부르고 3법칙을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읽어온 책에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그지? 이래놓고 첫 번째부터 틀려요. 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성력이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거야. 소금을 요리에 소금을 뿌릴 때 소금통에서 소금통을 움직이다가 멈추니까 통은 멈췄는데 소금은 움직이려는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금이 밖으로 튀어나간다. 이불을 털면 이불에 먼지가 붙어 있었는데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이불이 갑자기 움직이기 때문에 먼지가 털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응? 이게 책상에 그 식탁보가 있고 식탁보 위에 컵 같은 거 올라졌을 때 순식간에 확 잡아당기면 컵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 컵에 명암 올려놓고 동전을 올려놓고 명암만 탁 치면 동전은 컵 속에 쑥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건 사실 관성력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관성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둘 다 관성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관성이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 거냐? 원래 관성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물체가 평형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R자임이 0일 때, 물체는 어떤 운동 상태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원래는 관성이에요. 가장 잘못하는 게 여기라는 거야, 사실은. 가속도 법칙이라면서 F는 ma를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책이. 이게 틀린 거야. F는 ma는 이 법칙이 아닙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자체가 가속도는 m분의 F이며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플러스 얘가 시간의 변화에 운동의 변화라는 개념입니다. 델타 T분의 델타 V입니다. 이거 자체가 운동 법칙인 거야. 그럼 여기 봐봐. 1법칙에서 물체에 가해진 힘이 어떻다고 했다? 0이라 그랬죠. 맞지?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가 0이면 저절로 가속도도 얼마가 되죠? 0이 돼야 되지.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운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잖아.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운동이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는 운동이냐? 방향이 변하지 않아야 되며, 일단 속력의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속력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야 되죠. 맞지? 그러면 우리는 속력 시간 그래프가 시간축에 나란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죠.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무슨 운동 그래프라 그랬다?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라 그랬잖아.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 한 가지 상태가 더 있습니다. 뭐가 가능하게? R자임이 안 가해질 때 가질 수 있는 운동의 상태 하나 더. 네. 이 그래프상에서 시간축 위에 붙어 있는 선. 정지 상태도 R자임이 0이 되죠. 이 둘을 결정하는 건 뭐죠? 얘가 운동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는 처음 속력인 거야. 봐봐. 처음 속력이 0이었던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맞지? 처음 운동 상태가 0이 아니었던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죠. 즉, 원래 그 물체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그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관성력은 뭐냐? 관성력도 설명을 하고 갈게. 자, 학원 올 때 버스나 대중교통을 쓰고 온 사람 있냐? 아침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탄 사람? 다 엄마 차 타고 갔냐?
학교 갈 때는 대중교통 쓰죠. 걸어 다니거나. 자, 버스가 출발할 때 버스 안에 손잡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요? 물론 요즘 손잡이는 이게 끈이 넉넉해서 기울어지는 게 티가 좀 덜 나지만 보통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지, 버스 손잡이가. 맞죠? 이 버스 손잡이에 가해지는 힘들을 생각해 보자고. 일단 어떤 힘이 가해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요거 배우는 것 자체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내용들 싹 끌어모아서 복습입니다. 어떤 힘이 가해지고 있을까요? 일단 이 손잡이에 가해지는 힘은. 참고로 지금 이 버스는 맞아요. 중력. 앞쪽으로 가속 운동 중이니까 버스가 뒤로 기울어진 거지, 손잡이가. 그럼 이 손잡이에 가해지는 첫 번째 힘은 중력이 있을 거고, 또 손잡이가 지금 줄에 매달려 있잖아. 줄이 잡아당기는 힘이 안에 있었죠. 뭐가 있다? 장력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 버스는 중력과 장력에 의해서 뭐를 받는다? 알짜힘을 받고 있죠. 알짜힘을 받고 있으니까 이 물체도 앞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겠지. 마치 힘을 받았으니까. 이때 우리는 이 가속도의 크기와 이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버스 손잡이가 뒤로 기울어진 상태로 내 눈앞을 쫙 지나가는 것을 누가 관측한다? 요 밖에 있는 관측자는 관측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보인다고 가정한다면. 그치? 버스 가속도랑 손잡이 가속도랑 똑같게 가면 아무런 물리적인 문제가 없죠. 힘을 합한 거, 한 물체. 그러니까 봐봐. 네 볼따구를 한쪽으로 양손으로 잡았다면 니는 한 손으로 당기는 것보다 세게 끌려가겠지. 근데 네 볼따구를 양쪽으로 당기면 센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게 알짜힘. 합력, 힘의 합성. 알짜힘 안 했나? 힘할 때 안 했나? 평형 설명했죠. 두 힘 합하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합쳐서 0이 된다 이런 거 했잖아. 그거야. 자, 문제는 얘가 볼 땐 지금 요 현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설명이 되지. 그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버스에 앉아있는 이 승객이 볼 때는 저 손잡이가 어떻게 된 걸로 보이는데요? 가속 운동 중으로 보여요? 멈춰 있는 걸로 보여요? 그지? 버스에 타고 있는 얘가 볼 때는 얘는 정지해 있어야 되잖아. 정지해 있으려면 알짜힘, 즉 합력이 얼마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지. 그러면 얘 눈에만 보이는 뒤쪽으로 가상의 힘이 생겨야 되는 거야. 얘한테만 보이는. 이 안에 타고 있는 그 사람만 느끼는 요 힘이 생겨야 되겠죠. 근데 우리 손잡이 질량이 m이라면 이때 생기는 이 가속도의 크기가 a라면 알짜힘의 크기는 ma일 거 아니야. F는 ma. A는 m분의 F, 그지?
그런데 얘가 정지 상태에 놓이려면 바로 이 힘, 얘가 관성력인 거야. 얼마가 돼야 된다? m의 마이너스 a. 같은 크기의 힘이 어디로 가해져야 된다?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가해져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좀 이따가 우리 수업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이 관성력 때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 엘리베이터가,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리에 들어가는 힘은 사실 여러분들 몸무게라고 생각하죠.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다리가 느끼는 그 힘은 여러분들의 몸무게 때문에 생긴 엘리베이터 바닥이 여러분을 떠받쳐주는 힘, 수직항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느끼겠죠? 그러면 얘가 정지 상태거나 혹은 엘리베이터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는 얼마다? 0이지 0. 그때는 여러분들 몸에 가해지는 힘은 밑으로 중력과 위쪽으로 수직항력 두 가지잖아. 이 둘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중력 크기랑 수직항력 크기가 어떻게 되면 된다? 같으면 되죠. 중력이랑 수직항력의 크기가 같단 말이야. 그지?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집에도 엘리베이터들은 다 있을 거니까 요거 생각해 볼까요? 엘리베이터가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만들어질 때 언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학원이면 5층에 도착하는 순간 아니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분들 집 그 층수에 도착하는 순간 멈춰야 되잖아. 올라오다가. 그럼 가속도가 아래로 생기죠. 맞지? 혹은 위에 층에서 밑으로 출발하는 순간 가속도가 어디로 생기지? 아래로 생기잖아. 그러면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느껴야 되는 힘은 일단 밑으로 중력, 위쪽으로 수직항력, n이 수직항력입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 때문에 위쪽으로 ma만큼의 힘, 얘가 관성력인 거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된다? 이러면 식이 어떻게 돼? n 플러스 ma랑 mg가 같잖아. 그럼 우리가 느끼는 힘은 수직항력의 크기, 얘가 우리가 느끼는 힘이라 그랬잖아. 뭐가 된다? mg-a. 우리가 느끼는 우리 몸무게는 어떻게 된 것처럼 느낀다? 가벼워진 것처럼 느끼는 거야. 자이로 드롭 타면 어떤 걸 느껴요? 안 타봤냐? 그 재밌는 걸. 아니면 바이킹 같은 거 타고 롤러코스터 타고 위에서 확 떨어지는 순간 몸이 가벼워지다 못해 공중에 뜨죠? 그치? 나는 것처럼 몸이 붕 뜨지? 왜? 자이로 드롭을 타면 이 가속도 크기가 g가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도 뭐가 들어간다? g가 되거든? 그러면 수직항력이 얼마가 된다?
0이죠, 0. m 곱하기 g-g잖아. 무중력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몸이 공중에 붕 뜨니까. 실제로 미국에 보면 제로 G 에어플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관광 상품인데 무중력 체험용 비행기가 있습니다. 여객기를 개조해서 쓰는 건데 최고점까지 쫙 올라가서 얘를 비행기를 추락시켜 이제 밑으로 꼬라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급강하하는 그 시간 동안 비행기 안은 마치 뭐인 것처럼 무중력인 것처럼 사람이 공중에 붕붕 날아다니게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 다시 이제 안전순환 궤도로 바꾸고 올라가는 동안은 중력의 크기가 더 세지겠죠. 그거 있잖아. 그 전투기 파일럿들 훈련 이게 이제 뇌로 피가 안 올라가서 쓰러지는 거거든. 그럼 반대로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가속도를 가지는 순간 언제죠? 1층에서 위로 막 출발할 때 혹은 이때보다 더 크게 만들어질 때가 있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딱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 갑자기 몸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왜? 가속도가 위로 가면 사람이 느껴야 되는 몸무게 밑으로 중력 요걸 편하게 하기 요걸 A-로 밑으로 MA- 위로 수직항력이 되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수직항력의 크기는 M에 증가한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 그 영역, 자동차,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거지. 밖에서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그 힘을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때 만들어지는 그 관성력은 어떤 특징이 있다? 가속도 방향, 즉 실제 그 물체가 받아서 운동이 변하는 방향과 반대쪽이죠. 가속하는 방향과 반대쪽이잖아. 맞지?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힘을 가해야 돼요? 원 안쪽이에요? 원 바깥쪽이에요? 안쪽이죠. 그렇지. 물체를 빙빙 돌리려면 내가 줄을 꽉 잡고 있어줘야 물체가 빙빙 돌잖아. 그러면 물체를 실에 연결해서 잡아 당겨주고 있는 그 힘이 물체의 방향을 이렇게 안쪽으로 둥글둥글 돌릴 수 있는 거지. 핵 주위에 전자가 돌잖아. 핵과 전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밀어내는 힘이에요? 핵과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잖아. 지구 중심으로 달이 돌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행성이 돌잖아요. 달과 지구, 태양과 지구는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밀어내는 힘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이지. 이거를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라 그래서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실제 힘은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이 되는 거야. 그 힘에 대한 관성이, 즉 관성력이 원심력인 거예요. 실제 원심력이라는 힘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힘이에요. 단지 돌고 있기 때문에 원심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선생님, 저 롤러코스터 탈 때 몸 바깥으로 쓸리던데요. 오늘 어머니가 신호 바뀔 때 다 돼서 그 커브 트시느라 몸이 밖으로 이렇게 흔들렸는데요. 비밀을 한 가지 알려줄까? 오늘 아까 보니까 비가 조금 뿌리다가 지금은 그친 것 같은데 우리 우산 있잖아. 우산을 뱅그르르 회전시키잖아요. 그러면 요 끝에 있던 물방울이 튀는 방향이
접선 방향일까요? 휘어나가는 방향일까요? 라는 거죠. 자, 아니면 C. 몇 번이게? 실제로는 B예요. 궁금하면 돌려보세요. 실제로 B예요. 근데 왜 우리는 A처럼 인식을 하고 있느냐? 잘 봐봐. 얘가 요까지 돌아왔을 때 거리가, 이까지 왔을 때 거리가, 이까지 왔을 때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 물방울은 어떻게 운동하고 있다? 이 끝에서 원운동의 접선 방향인 직선으로 튕겨나갑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런 거를 마치 그 힘이 있는 것처럼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원심력이라고. 사실은 원심력 또한 뭐다? 관성이다. 그 물체가 뭐를 하기 때문에 가속운동, 운동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원래 운동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쪽에서 움직이는 관측자가 볼 때, 움직임이 변하는 관측자가 볼 때, 오히려 바깥쪽에 그냥 원래 운동을 하고 있던 애가 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 일단 관성 부분 빨리 필기하세요. 그래서 여기 관성력부터는 싹 지울 거야. 뒤에 거 이야기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자, 빨리 필기. 자, 이 법칙, 우리 가속도 법칙은 그러면 뭐냐? 그 R자임의 크기가 R자임이 0이 아니면 운동은 변화하겠죠. 맞지?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동이 변한다. 한마디로 가속도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속운동이에요. 방향만 바뀌어도 가속운동입니다. 속력이 바뀌어야지만 가속운동인 건 아니에요. 자,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할 때, 평행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속력만 바뀌고 방향은 기본적으로는 유지합니다. 대표적으로 같으면, 즉 세타가 0도면 속력이 증가하겠죠. 빨라지겠지? 반대면 그 사이 각도가 180도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된다? 속력이 감소하다가 멈춰요. 같은 방향이면 계속 점점 빨라질 거고, 반대 방향이면 느려지다가 멈추겠죠. 선생님, 멈추고 나면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바뀌는 거 맞죠. 근데 그때부터는 뭐야? 위에 거잖아. 맞지? 그래서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할 때는 속력만 변한다. 우리는 이런 운동을 힘의 크기가 같다면,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점점점 빨라지거나 점점점 느려지는 운동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 어떤 운동을 하게 된다? 힘이랑 운동이 수직이다. 속력은 일정하되 방향만 변화해요. 무슨 운동을 한다? 이 경우 원운동입니다. 오, 좋아. 실제 각 위치에서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냐면 그 원의 접선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우산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산에서 튕겨나가는 물방울들은 접선 방향으로 직선 운동한다고. 원래 자기 운동을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튕기는 거야. 그런데 얘는 이렇게 빙빙 돌기 위해서 뭐를 받죠? 그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잖아. 맞죠? 이때 받는 힘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야. 원자에서는 전기력이, 태양계에서는 중력이 작용해서 원운동을 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세 번째, 세 번째가 그러면 힘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할 경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빠르기와 방향이 둘 다 변하는 운동이 돼. 대표적인 예시는 진자 운동하고 후물선 운동이 있어요. 진자 운동이란 이거 말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죠? 이 경우는 사실은 중력이랑 장력을 합하면 이렇게 안쪽을 향한 힘들이 생겨. 그런데 합력을 구해보면 매 순간순간 힘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 다르다? 다 다르겠죠. 맞지? 요 한가운데는 중력과 장력이 평형이 되고, 그지? 요런 특징이 나오고, 포물선 운동이란
물체를 비스듬하게 던지면 이렇게 빙글 돌아서 날아가잖아. 근데 재밌는 건 이 포물선 운동은 그 운동 경로상의 힘의 방향은, 힘의 크기와 방향은 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대신에 힘이 아래쪽으로만 가해지고 있잖아. 그렇기에 올라가는 속력은 점점점 느려지다가 최고점을 지나면서 내려오는 속력은 점점 빨라질 거고. 중요한 거, 수평으로는 속력의 변화가 있다 없다? 공기 저항이 없다면? 그 속력이 일정하게 간다는 거야. 즉, 물체가 운동하게 될 때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이처럼 되게 다양한 운동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운동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마저 정리하고. 자, 그러면 이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 등속 원운동을, 맞지? 마지막으로 힘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한 각을 이루고 있으면 진자 운동이나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속력의 변화, 방향이 일정, 속력이 일정, 방향이 변화. 얘는 둘 다 변화한다가 되자. 맞죠? 짧게 정리하자면. 자, 그러면 3법칙.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얘는 어쩌면 대부분의 책에 가장 잘못된 게 없이 나오는 게 3법칙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도 3법칙입니다. 왜냐면요, 좀 이따 써보면 알아요. 작용, 반작용은 무슨 소리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팔 당겨봐봐. 있는 양손을 꽉 잡고 하나, 둘, 셋. 더 세게. 오, 힘세다. 내가 굳이 당기지 않고 버티기만 했는데 서로 끌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작용과 반작용은 이런 거예요. 작용이라는 힘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A가 B를 어떤 쪽으로 세모라는 힘을 가했다라고 문장화시킬 수 있다면, 반작용은 작용이 가해질 때 동시에 B도 A를, 자, 요거 잘 봐봐. 힘을 가하는 주체와 대상이 서로 크로스됐죠. 바뀌었지? 그래서
방향도 어떻게? 반대쪽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두 힘은 같은 힘이 걸린다는 거예요. 같은 힘의 종류가 작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작용의 힘 크기와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그리고 두 힘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그 힘은 반드시 같은 직선상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쓰면 뭐랑 되게 비슷한 것처럼 쓰여지냐면요. 힘의 평형 조건이 뭐죠? 알짜 힘이 0이 되기 위한 조건. 지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방향은 반대이어야 되고 물체가 빙글빙글 돌지 않기 위해서 작용선이 어때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조건이 똑같네. 맞잖아.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이 같은 직선상에서 두 힘이 작용하는데 하나는 평형이고 하나는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 봐봐. 평형 조건. 두 힘의 크기가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선이 일치하면 평형이잖아. 네.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인 거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뭐냐면 두 힘이 평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한 물체에 애시당초 물체가 한 개일 때 두 힘이 서로 반대로 잡아당겨지는 게 평형이잖아. 작용 반작용은 이렇게 물체가 애시당초 두 개가 돼야 되고 A가 B를 밀어내는 수직항력. 이거는 어디에 작용한다? B에 작용하고 있죠. A가 B를 밀면 그 반작용은 뭐가 되죠? A가 B를 오른쪽으로 수직항력으로 밀면 그 반작용은 B도 A를 어느 쪽으로? B도 A를 왼쪽으로 무슨 힘으로 밀게 된다? 수직항력으로 미는 거죠. 이때는 반드시 이 두 힘은 같은 종류의 힘이 돼야 돼. 평형은 다르거든요. 이걸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림 하나만 그려보면 돼.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힘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말하는 힘의 반작용을 찾는 겁니다. 알겠죠? 네.
아이씨, 동원아 왜 이래?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위에 테이블이 하나 놓여져 있고요. 테이블 위에는 사과가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어따 사과 크다, 그지? 반작용 찾기예요. 사과의 중력의 반작용을 찾으시오. 사과 무게의 반작용. 무게도 힘이잖아요. 중력이잖아.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모든 힘은 두 물체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가 작용 반작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중력의 반작용은 양력?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가 하늘을 뜨는 힘, 양력은 뭐냐면 공기의 흐름 압력 차이로 해서 날개가 위로 올라가는 힘이 양력이잖아. 그 반작용은 날개는 공기를 밑으로 내려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따지고 보면 수직항력입니다. 그거도. 그래서 새가 그 갇혀진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날고 있을 때 새의 무게는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들어요. 밀폐된 컨테이너면. 근데 그냥 뚜껑이 열려있는 컨테이너면, 그 벽이 없는 컨테이너면 줄어들어요.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반작용은 중력의 반작용은 헷갈리잖아. 이럴 땐 문장으로 써보면 돼요. 자, 요거를 우리가 F1이라고 합시다. F1을 문장, 이런 문장으로 만들. 누가 사과를 당기고 있죠? 중력. 그러니까 중력의 주체가 누군데? 그치, 지구죠. 지구가 사과를 어느 쪽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을 가하잖아. 그러면 일의 반작용은 누가? 요거 보고 따라줘. 그치? 사과도 누구를? 지구를. 그렇지. 지구를 어디로? 사과 방향으로. 무슨 힘을 가한다? 네, 중력을 가하고 있어요. 단, 우리가 두 번째 힘은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 이유가 이거야. 봐봐. 사과의 가속도는 스몰 m이 사과 질량이라고 합시다. 사과 질량에 대한 9.8 곱하기 사과 질량이잖아. 그러면 약분돼서 얼마가 돼? 9.8m/s 제곱이 나오죠. 우리 자유낙하할 때 빨라지는 가속도. 그런데 지구의 가속도는 지구 질량분의 9.8 스몰 m이잖아. 자, 지구 무게분의 사과 무게는, 지구 질량분의 사과 무게는 0이죠, 이거는. 봐, 지구 질량분의 사과 질량이면 거의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해보자. 사과는 사과인데 사과 질량이 블랙홀만큼 무거워. 지구 질량이 한 1000배쯤 돼. 네, 사과 쪽으로 지구가 끌려가겠죠. 블랙홀이 될 테니까. 그지? 실제로 지구 크기를 사과 크기로 압축하면 블랙홀 됩니다. 사과가 지구만 크게 끌어당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힘이 또 있다? 사과가 테이블을 누르겠죠. 수직항력. 수직항력. 사과가 테이블을 아래쪽으로 수직항력. 누를 거잖아. 그치. 이 수직항력의 반작용으로 나오는 거는 테이블이 누구를? 그치. 사과를 어디로? 위로 떠받치겠죠. 맞지? 그럼 이렇게 해놓고 사과만 잠깐 보자. 사과는 지금 밑으로 뭐를 받고 있죠? 중력을. 위로 뭘 받고 있죠? 수직항력의 반작용을 받고 있는 거잖아. 이 두 힘은 사과라는 한 물체에 가해지고 있고 크기가 같고 서로 반대로 작용이 되잖아. 맞지? 같은 직선상에 존재하죠, 두 힘이. 그러니까 이 경우 뭐가 된다? 평형 상태가 될 거 아니야.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평형 상태가 되잖아. 평형 상태니까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서 갑자기 테이블이 뿅 하고 사라지면 사과는 무슨 운동을 시작할까요? 테이블만 뿅 하고 사라진다면? 자유낙하하겠죠. 얼마만큼의 가속도로? 이만큼의 가속도로 자유낙하하겠지. 언제까지?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1, 2, 3 법칙이 따로인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작용 반작용을 맨 처음에 물어보잖아. 중력의 반작용 물어보면 대부분 나오는 게 평형인 힘을 말해요. 테이블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이요. 그만큼 헷갈리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은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일찍 정확하게 공부를 해 두게 되면 나중에도 안 헷갈리고 잘 해결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작용 반작용까지 싸그리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케이? 네. 이거 다음부터 일이죠. 일은 다음 주에 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남는 시간 동안 뭐 할 거냐? 오늘 우리가 수업한 내용 있잖아. 요거 간단히 쪽지 시험 치고 다음 주는 시작할 때 테스트 없습니다. 오늘은 테스트가 2개예요. 시작할 때 복습 테스트, 오늘 수업한 거 테스트. 테스트는 45분에 칠게요. 지금부터 복습을 오늘 수업한 거 내용 공부를 하시고 45분 되면 내가 시험지를 한 장씩 더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사실 다음 주가 일이 좀 많아요, 수업이. 일과 에너지에 대한 개념들을 싹 풀어서 배울 건데 약간 학습량이 많을 것 같아서 다음 주는 복습 테스트 없이 바로 새 단원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복습 테스트를 하나 더 치고 그리고 과제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보면 알짜인 거 어쩌고저쩌고부터 해가지고 앞부분 안 풀고 지금 지나온 문제들이 있었죠. 합력 설명을 했지 싶은데 잠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 운동, 부력, 접촉력, 힘. 알짜임 설명 안 했네. 제가 안 적었을 수도 있어요.
네가 안 적었을 수도 있나? 잠시만. 알짜임을 내가 설명을 안 했나? 아, 내가 안 한 것 같다. 합력을 안 했구나. 합력해야 되겠네, 요거. 남는 시간 동안. 테스트 그냥 다음 주에 쳐야겠다. 합력 설명 바로 할게요. 요거 일단 필기부터 마무리해. 만 할게요. 요걸 내가 빼먹었었구나. 힘의 합성, 합력, 알짜 힘, FR, 시그마 F 다 같은 소리입니다. 한 물체에 두 개 이상의 힘이 작용할 수도 있잖아. 한 물체에 두 가지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할 때 같은 효과를 만들게 되는 단 하나의 힘을 우리는 알짜힘이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이런 거야. 요런 이제 실험판에 못이 하나 박혀 있고 여기에 원래 노란 고무줄이 이렇게 하나 걸려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얘를 쭉 잡아당겼는데 어떻게 잡아당겼냐? 칼고리 두 개를 걸어서 이렇게 당겨서 고무줄을 여기서 이만큼 잡아당겨 늘렸어요. 그런데 못이 있고 똑같은 고무줄을 어떤 힘 하나로만 당겼는데 두 개가 당겨서 늘어난 거랑 하나로 당겨서 늘어난 게 똑같이 늘어났다면 할 수 있잖아. 이때의 이 힘을 우리는 알짜힘이라고 불러요. 개념적으로는 이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쉽게 잘 계산할 겁니다. 잘 봐봐. 어떤 상자가 하나 있어요. 얘를 오른쪽으로 F1이 3N, 오른쪽으로 F2가 5N이야. 응?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상자가 이렇게 당겨지게 되면 얘는 오른쪽으로 점점 빨라지겠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같은 상자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알짜힘 하나는 몇 뉴턴일까? 그치. 8뉴턴으로 당기면 똑같이 움직이겠네? 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왼쪽으로 F1이 3뉴턴, 오른쪽으로 F2가 5뉴턴이면 얘랑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한 알짜힘은 몇 뉴턴이다? 그치. 2뉴턴, 오른쪽으로 요렇게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어떻게 계산했어, 이거?
자, 봐봐. 방향이 같으면 그냥 두 힘의 크기를 뭐 했다? 더했죠. 방향이 반대면 두 힘 사이에 절대값의 크기를 취하고 어느 쪽으로? 힘의 크기가 큰 쪽이 알짜힘이 된다는 소리죠. 네. 근데 이건 지금 힘의 방향이 같을 때, 즉 같은 직선상에 있을 때만 이야기를 한 거잖아. 이것처럼 비스듬하면 어떻게 구할 건데라는 거죠, 이제. 나란하지 않은 경우에 합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두 힘이 나란하지 않게 한 물체에 가해진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두 힘을 이웃한 두 변으로 하는 뭐를 그린다?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네. 그 대각선의 길이와 방향이 뭐가 된다? 알짜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나란하지 않을 때는 요런 식으로 우리가 알짜힘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요 사이 각도 있잖아, 각도. 각도의 크기가 커질 때, 작아질 때 알짜힘은 어떻게 바뀔까요? 작아져요. 각도가 작아지면 알짜힘은 커져야 되고, 각도가 커지면 알짜힘은 작아져야 돼요. 작아지게 되겠죠. 봐봐.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 알짜힘의 크기를 구해보면 어떻게 된다? 각이 작을수록 알짜힘이 더 길죠? 맞지? 각이 커질수록 알짜힘이 작아지잖아. 결국 뭐냐면 얘가 최대값인 거지. 각이 봐봐. 좁아지다가 제일 작아진 게 나란할 때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봐봐. 알짜힘의 크기 변화는 뭐보다 작거나 같고 두 힘 크기 합보다 작거나 같죠. 네. 그리고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두 힘 크기 차의 절대값보다는 크거나 같잖아. 네. 근데 얘가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뭐보다는 크거나 같죠? 0이 되잖아. 절대값이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봐봐. 요 세 개가 같을 때가 평형 상태가 되는 거야. 큰일이다. 잠깐. 평형 조건도 설명 안 하고 아까 그걸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를 안 했구나.
그러면 두 힘이 평형이 되려면 알짜인 크기가 예이면서 0이 돼야 되잖아. 네. 그러려면 당연히 두 힘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지. 그리고 최소값으로 나와야 되기 위해서 두 힘의 방향이 어때야 된다? 반대이어야 하고, 마지막이 뭐냐면 같은 직선상이어야 물체가 빙글빙글 도는 회전하는 일이 없어진다. 알겠어요? 네. 자, 요거 필기하고 지금 한 9분 남았는데, 네. 봅시다. 이거, 네. 1번하고 2번만, 3번 빼고 1번, 2번, 4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네. 3번은 시간 남으면 풀어보고, 1번, 2번, 4번만 풀어보세요.